정말 일요일인데 이렇게 오셔서 또 강의를 들으시고 회비까지 내고 이렇게 오시고, 저는 회비를 받고 수고비를 차비를 받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대단하십니다. 이거 저기 조금 전에 홀푸드 마켓 말씀드렸는데 홀푸드 마켓하고 거래를 하신 분이 오셨어요. 예, 김영준 팀장님이신데 제네시스네 회사 이름이 나오셔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제네시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고 나오십시오. 이건 제가 가질 거. 아니 그게 아니.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갑자기 나 빨개졌는데. 그 텍사스에 이제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유기농 식품이 좋다고 하잖아요. 농약을 안 써서.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비료도 안 쓰고 화학 비료도 안 쓰고 자연 그대로 야생 그대로 자라게 하는 열매와 그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열매 식물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하와이나 뭐 브라질에 여기 땅들을 다 사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런 열매라든가 식물들로만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몸에 좋은 제품들, 식품들 만드는 게 홀푸드 마켓이거든요. 근데 마켓을 미국에서는 그 월마트 같은 데 유통하기도 하고 그런 데 매장이 있는데 별도 매장이 있기도 하고 네. 남의 매장이 팔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한국지사에서 한국지사네 그러니까. 네, 지사에서 상권을 따가지고 개인적으로 유통하고 뭐 약국이나 샵에나 납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광고하러 올 건 아닌데. 네. 여기 말씀하시는 게 되게 반가워, 되게 주제가 나오다 홀푸드가 이렇게 나와서 반가워서 인사 한번 드리면서 소개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도 이제 매장이 따로 있어요 한국에? 아니요, 그 샵앤샵만 좀 하고 있고요. 네. 개인 소비자들이나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명함을 돌리시는 명함. 네. 또 오늘 또 아침 또 준비를 해왔네 마침. 예, 이따 갈 때. 저희 나중에 감사합니다. 아니 홀푸드 마켓에서 거래를 하는데 뭐 이렇게 강의에서 나올 정도로 유명한 회사는 또 몰랐다 그래요. 종합회사에는 그런 특별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인간관계가 상품입니다. 물건도 좋지만 인간관계가 상품이고 정의 상품이고 또 구석구석 그 집안을 알게 되고 4월 1일 날은 뭐 이벤트를 하는데 만우절이니까 남자들이 여장을 하더라고요. 네. 여장을 하니까 꼭 게이 같았어요. 제니퍼 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외국 회사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네, 타지. 아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의 한 IT 업체 사무실입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 오후 2시. 됐다. 지원 다 만들었어. 알았어. 직원들은 지금 각자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롭습니다.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직원도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갑자기 수영을 하러 가자니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층만 아래로 내려가니 수영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직원들을 위한 사내 수영장. 평일 대낮에 수영을 즐기고 있는 이들 역시 모두 이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놀러 오신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수영을 포함해서 근무 시간이 1일 7시간이에요. 주 35시간. 그 시간만 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 네, 뭐라고 안 하죠. 수영하는 시간은 어떻게? 수영하는 시간도 포함. 쉴 건 쉬고 놀 건 놀고 또 좀 아침에 늦게 나오고 싶으면 늦게 나오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일찍.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운 회사. 이 회사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대표이사실은 어때요? 저희 방이- 따로의 방이 없어요. 그럼 사장실이라던가 뭐 대표이사실이라던가 없어요. 그냥 이곳에서 같이 근무하세요. 그럼 사장님 자리는 어디신가요? 여기요. 직원들이 먼저 자리를 정한 뒤에 남은 책상 하나가 이 회사의 리더 이원영 대표의 자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 이원영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대표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직원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2시 44분. 2시 44분? 근데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보다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직원들이 눈에 안 띄면? 전혀요. 직원들을 위해 회사 내에 분위기 있는 카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원영 대표입니다. 키즈룸과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시간에 이 모든 장소에서 놀 수 있게 만든 회사 대표. 그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좀 놀면 안 되나요? 회사에서? 좀 놀면 안 될까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여기 다들 와 계신데 인간이 가장 자신의 역량과 그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율성이에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마케팅부에서 일하는 김윤희 차장의 딸 현서는 올해 5살입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날엔 어김없이 엄마와 회사에 옵니다. 엄마가 맨날 오면 좋겠어. 왜? 좋아서. 그냥 좋아? 현서는 이곳에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종이랑 종이. 직원들도 현서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가족 역시 직원들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기 데리고 오는 데 대해서 부담은 없어요? 있으면 못 데려오죠. 언제든지 데려와도 환영해주고 보살펴주고.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33가지인가 덕목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그 가정에서 전화가 오면 미안 좀 회의 중인데 좀 이따 통화할게 이것 하지 말자는 거. 가정 아이들과의 전화는 어떤 업무보다 우선한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원영 대표. 이때 오후 늦지막이 출근을 하는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파주에 있는 그 컴퓨터 관련 회사,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제니퍼 소프트. 참 외국에서나 볼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기업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소수죠. 지금 아직 소수지만 만만치 않은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삼성과 같은 그런 그 일터가 아니라 이런 일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은 우리 소비자들을 단순히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 일원,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 직원들을 단순히 그 인건비 지출 대상으로 노동자로 보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거죠. 또 판교에 있는 마이다스 IT
또 그 여행사로 하는 여행 박사, 또 결혼의 듀오 이런 데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자들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경영기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위대한 일터, 조금 우리식으로 푼다면 일할 만나는 일터, 이렇게 되겠죠. GWP 이렇게 되는데 시작은 이제 레버링이라는 그 신문 기자한테서 시작이 됐는데 이 신문 기자가 그 기업체 뉴스를 계속 신문에 보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도 자료에 의존하죠. 회사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제 가공해서 싣는데 계속 이걸 싣다 보니까 좋은 회사가 과연 좋은 일터인가? 회사가 좋다고 해서 직원들한테도 좋은가? 그레이트 컴퍼니가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너무 그레이트 컴퍼니 보도에 치중해 있었다.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를 찾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월급이 많으면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인가? 또는 고용이 보장됐으면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인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교수들하고 의논해서 찾은 단어가 이 세 단어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한 번 더.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예. 좋은 일터는 뭐가 있다고요? 트러스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믿을 수 있다. 우리 경영진을 믿을 수 있다. 프라이드. 하는 일이 하찮은 일, 쓸데없는 일, 잡일이 아니고 긍지를 주는 일이다. 긍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일. 그 다음에 fun. 동료들과 재미있다. 웃음이 있다. 정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니까 포춘제는 잘 됐다. 기업들을 이걸 평가를 해서 숫자를 수치화해서 순서를 매겨서 보도를 하면 좋지 않겠냐. 또 이것도 돈벌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도를 해서 100대 기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면 좋죠. 명성이 올라가죠. 또 종업원들 하기가 더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 뭐 이게 명함도 못 내밀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점수가 높으면 좋은 종업원이 올 것입니다. 이중률이 낮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번다는 겁니다. 요 주가 수익률, 주가 베스트 100 베스트 여기에 아까 GWP 점수가 높다는 거고요. 요 다른 그 대기업들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GWP 점수가 높으면 주가 수익률도 높다. 우리나라 제니퍼 소프트의 미국 버전은 사스라는 회사입니다. GWP 점수가 여러 차례 1등을 했던 회사고요. 구글은 연륜이 짧아가지고 그동안에 여기에 등재가 안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등재가 시작해서 한 2년 연속 1등을 하더니 지금은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역시 대단합니다. 기술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구글은 이제 마음 수양 프로그램인 명상 프로그램을 서구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시작된 이 명상 프로그램을 좀 서구식으로 다듬어서 정착을 시켰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차드몽탕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죠. 이름도 Search Inside Yourself. 검색을 남의 것만 검색하지 말고 너 자신을 검색하라. 참 말도 잘 만들었어요. 7주짜리 프로그램인데 여기 등록을 하려고 줄을 섰다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상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삼성도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각산 재미난 학교, 흥덕고등학교 몇 가지 기업을 쭉 거쳐왔는데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뭘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을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동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좀 작은 동네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이웃에 놀러 다니고 하는 걸 마을이라 그랬죠. 그보다는 좀 크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그 함께하는 정신이 있으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들이 너무 이제 펑퍼짐하죠. 그러나 뭐 그런 대로 우리한테 와닿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가 뭐 다를 게 뭐 있어? 인간 냄새가 나는 모둠살이 아니냐? 부대끼며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꾸려나가는 삶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내가 주인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주인이고 우리 서로 가깝습니다. 친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손자들이 사는 터전, 이걸 이제 공동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큰 국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세금도 끌려서 억지로 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기책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게 없어요.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결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따라가죠. 기계가 되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죠. 학교 가기가 싫죠. 흥덕고등학교는 이제 공동체를 회복한 거죠. 니들이 해라. 니들이 만나라. 니들끼리 서로 교환하고 살아가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요 자연과 더불어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풀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세균도 좀 우리가 두업 냄새 속에서 자라는 세균도 우리가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래적인 교류고요. 하나는 공동체적인 교류인데 거래적인 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나의 사는 공간하고 상대가 사는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만 서로 교환을 합니다. 내가 안 가진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이걸 교환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삶의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삽니다. 전혀 모르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게 거래적 교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래적 교류를 하면 요즘 산업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류를 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정해지고 서울에서 없는 거 부산에서 살 수 있고 전혀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문화적인 것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쁜 점이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서로 통제를 하려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확 갔죠. 옛날에는 아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요. 나의 삶과 상대방의 삶이 상당히 공유되어 있습니다. 공유되어 있어요. 공간적으로 공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고 역사가 공유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다 잘 아는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다. 할머니한테 무를 삽니다. 손자뻘 된 누구 손자한테 고무신을 팔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요 정도는 공동체죠. 이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런 거래를 하면 아주 뭐랄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물건이 좀 질이 좀 나빠도 좀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좀 바꿔달라 그래도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깔끔하게 딱 사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죠. 근데 이걸 계속 잘하려면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계속 긴장이 되고, 투쟁이 되고, 나를 속이지 않나, 여러 장치를 만들고, 긴 서면 계약을 해야 되고, 변호사를 동반해야 되고. 어느 게 좋을까요? 문제는 균형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균형이죠. 과거에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였을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확 뒤집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거래는 있는데 사회적 자본이 많이 고갈이 됐어요. 우리가 생활 공간을, 생활 영역을 함께 가짐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 이게 사회적 자본인데 이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물적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개인들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개인들도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자본, 사회적 자본이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뭘까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영어로 GWP에서 영어로 뭐 있었죠? 트러스트, 그 다음에 프라이드, 펀, 또 뭐 있을까요? 거기는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랑, 희망, 미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잃어버렸죠. 도시화, 반려화, 디지털화 이런 것은 더욱 그걸 가속화시켰습니다. 공동체적인 모둠살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의 단점을 보완한 걸 넘어서서 그것의 본질이 지금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죠. 복원해야 되겠습니다. 복원하기 위해서 도피를 하시거든요. 도피. 분당에서 사시는데 어디다 집을 짓고 계신다고? 양평에 집을 짓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서 초등학교를 보내시겠다고. 양평에다 또 좋은 마을 만드세요. 우리는 지금 이쪽에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모여 살지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저 사람 이사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내가 이사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합니다.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저 호수공원에 가면 이제 산책을 하죠. 저 양반 어제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사 안 하죠. 그 사람 어디 사는지 대충은 압니다.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영어에 connected but alone 이런 말이 있어요. connected but alone. 우리 전부 페이스북으로 뭐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걸 많이 함으로써 우리는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너무 많으면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적절히 하자. 그러나 이게 너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이 너무 거래만 되니까, 너무 긴장이 많으니까, 너무 투쟁하니까, 너무 통제만 있으니까, 애들이 꿈이 없죠. 직장인들이 희망이 없죠.
공동체 복원, 학교에서, 아파트에서, 기업에서, 이제는 가정도 그래, 가정도. 가정도 모여 살지만 관계가 없어. 관계를 맺지만 함께 하지 않아. 가정주부가 아침법을 만들어 놓고, 여보 밥 먹어. 여보 밥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어.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전부 문자 하느라고, 문자. 그래서 가정주부가 이제 문자로 보내. 전부 카톡방으로. 그럼 다 나와. 가정도 그런 판이야. 가정. 공동체를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유대감을 갖는 것이고, 우리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멋있게 얘기하면,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의 재정립입니다. 너무 나 하다 보니까 사회적 자본이 막 망가지죠. 그래서 비하 사상이라 하나요? 우리 삶의 목표를 너무 효율성, 출세, 성공. 성공이 목표가 되면은 엄청난 타인의 희생이 필요하고, 착취가 있고, 통제가 있고, 남는 건 없습니다. 행복을 지향해야 되죠.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배려죠. 역할. 모든 사람이 역할을 해야 돼요. 마을 기업. 마을 사람들이 주주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고, 다 참여를 합니다. 다 몫을 하는 것이죠. 그냥 따라가는 수학여행이 아니고, 그 수학여행의 주체가 되고, 각자 역할이 다 있고, 각자 자기가 맞는 수학여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수양시키는, 마음을 가꾸고 다듬는 그런 작업이 따라질 때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동사서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이건 너무 잘하실 거예요. 공동체 원리, 행복한 공동체 원리, 5요. 이거 아시는 분요?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예.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사느냐, 존재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체가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님, 용탁큰 스님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계속 끄떡끄떡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조교수, 저는 이제 청개구리인데요. 청개구리, 너랄 만한 게 없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야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물집이 생겼어요. 별거 아닌 상처였습니다. 그럼 물집 한번 생겨보세요. 굉장히 그것도 귀찮습니다. 물집을 잘못 가려면 이게 덧나가지고 이게 이제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얼른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거기서 예쁜 새로운 살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상처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야, 누가 살을 만들었지? 내 살은 내 살인데 나는 만든 적이 없어요. 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내가 한 거는 뭐냐? 연고를 바른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제 셰프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셰프를 만들 수 있나요?
생겨나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바른 것밖에 없는데, 연고는 누가 만들었나요? 연고는 누가 만들었나요? 저는 연고도 만들지 않았어요. 겨우 발라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한 건 너무 미미해요. 야, 나는 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정의학과에 가가지고 조금 피로가 오고 막 그래서 좀 봐달라 그랬더니 장 내에 세균이, 나쁜 세균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진단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나쁜 균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걸 좀 먹어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먹여봅시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먹여봐. 조금 더 먹여봐. 뭔가를 나한테 먹여보고요. 그것이 어떤 가스가 나오느냐. 그 먹여본 곳에 대해서 이 속에서 세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가스가 나와요. 어떤 가스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가지고 무슨 세균이 있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나는 밥을 먹었고 뭐든지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먹여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먹여볼게요. 그런 순간에 내 속에 뭐가 있지? 내가 아닌 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아닌 유해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이익이 되는 유익균으로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야, 내 몸이 내 거야. 세균 거야. 미생물 거야. 내 살은 누구 거지? 그걸 큰 스님께서는 연기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 유지되고 우리 정신이 하나 유지되는 많은 수많은 원인과 충족으로 있다. 니라고 할 것이 어디 있는가? 니라고 할 것이 어디 있는가? 나라고 할 게 어디 있는가? 나의 조상 거고 내 주변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내가 깨우쳐야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나라고만 전부 붙들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더 공부하실 분은 이제 일반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너라고 하는 너의 꿈이 돼서는 안 되죠. 너의 꿈. 우리 모두의 어떤 꿈, 대원이 꾸준히 마음을 다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써놓은 거죠. 관계기구, 역할, 재정리, 꾸준한 마음 다듬기. 근데 이게 이제 개인에 있어서 그 오욕, 개인의 정체대원 수심, 화합작성. 이게 조금만 5명, 10명, 5명, 10명의 또 우리들의 정체,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화합, 우리들의 작성, 또 100명, 200명 꿈, 정체. 이게 정립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더욱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리더가 있더라고요. 흥덕고등학교에 이범희 교장 선생님. 또 아까 청구 아파트의 배 회장님. 현대성우 1차에 누구? 조용호. 쑥스럽다 이거. 분당의 우이고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의 정광필 교장 선생님. 이분의 이제 오요, 정체대원, 수심, 화합작성.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체. 많은 리더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인품으로 사람을 다스릴 때 기업이 따뜻해지죠. 인품으로 CEO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말로 고객을 떠받들게 되고 종업원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있는데요. 네, 마지막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도 코멘트도 있을 거고 질문도 있을 거고 좀 대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되는 공감에 대해서 잘 들어와요. 예. 그런데 실제 그걸 현실로 가면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의 principle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하여간 그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네. 여러 분을 네. 네. 여기서 딱 나가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좀 그리워지죠. 예,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 그 달짝지근한 그런 것을 맛보고 또 아파트에 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을의 끈끈한 것이 그리워지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보면 또 힘들고 그 말도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말이 겨우 통했지만 너무 이렇게 서로 밀착되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로 뭉쳤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실력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지금 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한 용기가 있더라고요. 겨우 한두 건에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상당한 트렌드로 패러다임의 시프트로 가고 있고 그분들은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서울시의 이제 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그 의도가 있으면 일단 출범하기 전에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은 다른 선행 사례들을 이제 먼저 들어보는 거죠. 예, 또 다른 코멘트. 스님 아까 일찍 30분 전에 오셨던데. 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니 여기 바로 이 근처에. 그러니까 있어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애매해서요. 아, 그거 끝나고. 예. 한 말씀 하시죠. 방금 저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교수님께서 그 거래적 교육하고 공동체적 교육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느 하나가 아니고 결국은 둘 다. 하모니라고 봐요. 하모니.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그 이야기도 듣고 가능하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적인 교육 이쪽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는데 실제 회사에 나가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직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미치고 그것도 스피드 있게 빨리 효율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공동체적인 교육 속에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거리적 교육적으로 더 많이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여기에서도 공개식의 교육을 좀 넣어서 네. 하모니를 이루자 네. 하면서 내가 이쪽에 치우칠 때는 이쪽을 한번 더 보고 또 이쪽에 치우칠 때는 이쪽을 한번 더 보면서 결국은 인생은 끝까지 밸런스를 찾는 가는 거라고. 결국 왔다 갔다 하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선 배경상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저도요. 네. 회사에 가면 용다 스님 그 강좌를 듣고 그래 맞아 이거지 하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딱 미팅을 하게 되면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 회사에서 주기한 목표가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많은 그 효과를 내야 되니까 네. 직원들이 그렇게 안 따라주고 네.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런 게 같이 이게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느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회사를 경영하셨군요. 아니, 저는 경영한 게 아니라 경영까지는 안 하셨는데. 예. 선생님은 네팔 다녀오셨다고요? 예, 네팔 좀 갔다 왔는데. 잠깐 나오셔서 네팔 왜 가셨는지, 그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해. 네, 안녕하세요. 제다무빈 행복마을 그 한양에 거기 일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오. 제가 뭐 타이틀은 많습니다. 재단의 이사도 되고, 아. 우리 큰 스님께서 붙여주신 도감실장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타이틀 많은데 네팔은 이제 두 번째 갔다 왔어요. 작년에는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4,400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400 여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문자가 왔어요. 자, 공주에 갔더니 여기 이제 귀신 안 가고 행복한 공동체. 근데 이제 행복한 공동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기 한양에 있는 행복마을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아주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도 있어 보면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나누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릿속에는 다들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정체대응 핵심 화학 학원의 오요에 다들 잘 말로는 잘 되는데 네. 이론으로는 다 얘기하시고 했는데 뭐 하나하나 부분적인 거 그런 거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를 참석한다 그랬고 근데 이제 네팔 얘기를 하라 그래서 네.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네팔 그 4,000m 넘어가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 고산증이라고 나타나는데 네. 저희 7명 갔는데 우리 짐들이 이제 각자가 침낭 그다음에 우모복 그다음에 먹는 거 다 가져가면 1인당 한 20kg씩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로지가 있어서 자는데 거기서는 그걸 뒤집어 쓰질 않으면 우리는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거기다 침낭 그러니까 그걸 2개씩 포타들이 지고 올라가는데 작년에 갔을 때 진짜 미안했어요 걔네들한테. 우리는 다 이 등산하실 거 있는 걔들은 실컷 입고 올라가는데도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저런 사람은 왜 사나 이렇게 힘들면서 근데 그 어떻게 표정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얼굴에는 힘들다는 그런 건 없어요. 자기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뭐 20km, 40km를 메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배낭 10km 메고도 막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힘들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봤던 제가 어떤 이 마음의 충격,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거기서 모여 살면서도 이렇게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다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네끼리. 네.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적 교류인지 모르지만 했었던 거고 이번에 두 번째 가서는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또 갔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의 그 어떤 순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왔어요. 그러셨군요. 뭐 여기 왔으면 발랐는데도 많이 타셨어요? 타고 많이 타셨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이 왜 못 감냐면은 실제로 안 해봤는데 물을 이렇게 대면은 물을 이제 4,000m 넘어가면은 물은 많아요 이 설사에. 그래요? 근데 물을 이렇게 쓰면은 그게 말리기 전에 얼어버려요? 어는 게 아니라 그 고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산증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머리를 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머리 못 감으면 이제 여자분들만 이렇게 남자들은 피움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난 입주인 못 딱 깎았는데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한 일주일 못 가보면 무지하게 가려울 것 같은데 한 이틀은 가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 내내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이 저희한테는 큰 위안이어 좋고 뭐 여기 아까 이 공동체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어려운 그 자연 환경 아니에요. 4,000m, 5,000m 넘어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져서 저기서 저기 갔다 오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하니까 야 건너편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이틀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오면은 하루가 가는 거겠죠. 걔네들 기준으로 보면. 근데 뭐 그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리 놓지 않고 해놨다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그 자연을 순화해가면서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연료는 없어요. 나무는 일단 못 되게 하니까 좀 야크가 똥을 갖다가 이렇게 말려서 쓰는데 그 냄새 안 나더라고요. 잘 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불 쬐고 조금만 쬐고 나서는 그냥 뭐 야크 떨로 탄 뒤집어 써서 애들 자더라고요. 근데도 불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추억이 한 거는 이제 네팔 갔다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 두 번째 갔다 왔지만 느끼는 것이 그런 자연의 순화에서 살아있는 거. 그 자연이라는 거를 거부해갖고는 우리 인간은 못 사는 것 같아요.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 보진 못해서 저도 보기만 봤는데 이제 제 눈으로 그 순화해야 산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네. 우리 인간들이 아동아동 하면서 살지만 별게 없다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거기가 이제 네팔이고 룸비니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아니에요. 거기가 예전에. 그래서 그 속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부처님께서 거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인류 그 인간들의 그런 거 보면서 깨달음이 오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불러서 감사합니다. 역시 큰 걸 봐야지 깨우치면. 여자분 중에서 한 분. 여자분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진행을 할까요? 지명. 예, 지명을 해야 되겠네. 지명을 하려고 이렇게 전부 눈을 돌려버리시는데. 제일 뒤에 앉아 계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꿈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상은 가지고 가야지. 북극성은 있어야 돼. 예, 그게 잘 문자는 잘 모르는데 네.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라는 예, 차간대국. 차근 도착할 차자에 네. 눈 안자에 네. 큰 대자에 네. 꿈이나 눈은 큰 데를 보고. 네, 이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는 항상 크게 보면서 네. 착수, 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할 때는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꿈을 향해 그 계획을 갖다 자꾸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하니까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 다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 회사다 그러면 이제 소에서 짜는 그 원유를 갖다가 소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유 회사는 10개가 있으면 10개 회사가 다 프로세스가 같아요. 그걸 열심히 조금 더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10개 회사 이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우유 회사가 뭐 별거 있냐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버는 걸 이상으로 내세우는 회사가 있고 우유는 왜 만드느냐? 건강이지 않냐? 건강을 이상으로 내거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우유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거다, 여성의 해방이다 이렇게 부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보면 똑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5년 후에 가시면 많이 달라져 있어요. 10년 후에 가시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돈 벌자 하는 회사는 처음에 우유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마 어디서 부동산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건강을 이상으로 내건 회사가 우유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회사는 아마 무슨 백신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해방을 지향하고 있던 회사가 처음에 우유로 뭐 여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 가정용 로봇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관 대국 큰 걸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현실은 헤맬 수밖에 없고, 그러나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반성하고 갔다가 반성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 길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인 군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나 있어야 된다. 이제 제 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요.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그때 이제 한번 제가 크루즈를 모시고 갈 때 찍은 사진인데 이제 그때 이후로 나이가 더 드셔서 금년에 96세세요. 근데 전남 고흥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세요. 서울로 이렇게 이제 도심으로 모시고 올라 해도 싫어하셔요. 조금 있으면 가신다 그러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치매가 시작이 돼서 단기 기억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도 까먹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냐, 뭐 결정적으로 가끔은 술 한잔 하시고 막걸리 외롭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뭐 여기 와서 사셔라. 그것도 싫다지. 시골에는 사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강구한 방안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죠. 잘 일어나셨는지. 그럼 그 시간쯤 되면 바깥에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날씨 보고를 저한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별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할 얘기가 매일 전화 거니까 없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선 농약사에서 나온 달력을 밑에 딱 깔아놓고 오늘 며칠인가 2015년 6월 15일 이걸 읽습니다. 근데 항상 틀리죠. 틀린 걸 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사가지고요 책 공부를 합니다. 이런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저학년이 보는 속담 얘기. 왜냐면 글자가 커야 되니까. 또 고사성어, 초등학생용 글자가 커야 되니까. 이거를 저희 집에 한 세트, 시골의 어머니가 한 세트. 그래서 이제 날짜 공부 끝나면 책을 펴니다. 지금 고사성어 하고 있는데 뒷편에 이제 오늘 할 걸 펴면은 거기에 이제 양쪽 페이지 2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지금 2번씩 끝냈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어차피 다 읽은 거 잊어버렸으니까 또 하고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은 공부하기 싫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땡땡이 치고 그런 맛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서면 뭐 주말이 없으니까 좀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77상을 섰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부 합동 주례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례하고 사진 찍을 때는 천상 이렇게 옆으로 섭니다. 둘이니까요. 부부 합동 주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뭐 가끔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외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둘이 한꺼번에 서는 것도 색다르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랑의 약속을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두 사람한테 숙제를 줘서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지킬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와라. 영어로 하면 specific and measurable입니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 평생 사랑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적어오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 한다. 그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번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0번 하기는 힘들 텐데 너무 많잖아 이렇게 보내면 3번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옵니다. 3번도 많다. 그 10년 후에도 3번 할 수 있겠니? 그럼 우리는 꼭 할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가지 이렇게 저거 오면은 저희가 오케이를 해서 신랑 신부 사인하고 우리 사인하고 이렇게 크리스탈에 책에서 결혼식장에 가져오면 이걸 신랑 신부가 하나씩 번갈아서 읽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해준 것이 주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좋다 그러는데 막상 그 부부 주례가 부담이 되는가 봐요. 뭐 주례비를 뭐 2배를 줘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이는 의뢰가 안 오더라고요. 적절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 사랑의 약속 몇 가지 출연하는데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하루 30분 이상 대화 시간을 갖는다. 1시간 이상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대화 쉽지 않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해야 되는데 30분만 꾸준히 해도 엄청 좋다.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지 않는다. 함께하는 취미를 갖는다. 1년에 한 번 여행을 한다. 주 1회 이상 양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만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주 1회 함께 일기를 쓴다. 이웃을 돕는다. 불법 게임을 하지 않는다. 빚보증을 쓰지 않는다. 아니 이런 것들은 뭐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그런 뭐 행동 수칙이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도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못 나가고요. 나중에 백상이 만들어지면 전부 집합을 시켜서 파티를 하니까 합니다.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설 잘 되시기 바랍니다.